예, 141쪽에 1번 보시면 등기가 있어야 부동산 물권을 취득하는 경우죠. 이제 부동산 물권 변동인데 두 가지가 있었죠. 법률 행위 186조하고 187조인데 그 186조는 법률 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 변동이고요. 그러니까 법률 행위했으면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 등기해야 한다. 그렇죠? 근데 187조는 법률 규정에 의한 변동이고 법률 규정에 의한 변동은 등기를 요하지 않죠. 언제 등기한다고 했냐면 처분 시에. 그러니까 법률행위라는 건 뭐 대표적으로 계약, 합의 뭐 이런 말 들어가면 다 등기해야 되고 그리고 포기, 공유지분의 포기, 합유지분의 포기 이런 것도 법률행위니까 전부 다 등기해야 한다라고 했죠. 근데 법률행위가 아닌 것들은 등기를 할 필요 없는데 항상 유의하시라고 한 건 처분 시에 등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대항 요건이 아니다라고 했죠. 그래서 법률 규정에 의한 변동은 등기를 요하지 않으나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등기해야 한다라고 하면 틀려요. 등기 없이도 얼마든지 대항할 수 있다. 우리가 뭐 많이 봤던 게 법정지상권, 법정갱신 판례인데 전세권이 법정갱신되었을 때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하려면 등기해야 돼요? 등기 없이 대항할 수 있어요? 등기 없이 할 수 있고. 그럼 187조에서는 규정하고 있는 게 뭐냐면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 규정. 이게 대표적인 건데 그러니까 상속이라는 건 이건 포괄승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포괄승계는 상속 말고 또 뭐 있었어요? 포괄유증, 그리고 회사의 합병 이런 것들은 포괄승계니까 등기할 필요 없고요. 그리고 공용징수는 수용되었을 때 등기하지 않고 특히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제 판결이죠. 그러니까 판결은 이행판결하고 형성판결 구별해서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행판결하고 형성판결이 있을 때 등기를 요하지 않는 것은 형성판결이고요. 이행판결은 등기를 해야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행판결 나오는 건 소유권 이전 판결. 이런 건 등기를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구별할 때 이행판결이 났다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나 협의나 계약이나 이런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법원이 이행하라라고 했던 건 협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행판결 나는 거고요. 형성판결이라는 건 협의가 없었던 거예요. 협의가 없었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로서 권리 변동되는 거. 그래서 우리 시험범위에 들어가는 게 공유물 분할 판결. 그래서 우리가 공유에서도 얘기한 것이 이 공유물 분할 판결이 나왔다는 것은 바로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 형성해소를 제기한 건데 그럼 당사자 사이에 분할 협의가 있었으면 형성해소, 분할 청구 소송 제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협의가 없었을 때 법원에게 소송 제기하는 게 바로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이고 만약에 분할 협의가 있었다면 형성해소가 아니라 이행해소로 간다라고 했죠. 자, 경매의 경우에도 등기 없이 취득되죠. 이건 언제 넘어간다고 했냐면 매각대금 완납시에 넘어가죠. 이게 이제 대표적인 법률 규정. 그러니까 이거 말고도요. 이건 네 가지는 예를 들은 거고 법률행위가 아니면 등기를 할 필요가 없다. 우리 좀 이따 또 보겠지만 혼동으로 소멸되는 거 등기해야 하나요? 안 하죠. 혼동으로 소멸하는 건 법률이 정해놓은 거야. 법률 규정에 의한 거고 또 우리 저당권이 소멸되는 거 등기 말소시에요, 변제시요? 변제하는 순간 등기 없이 소멸되고요. 또 용익물권, 예를 들어 뭐 지상권이나 전세권이나 이런 기간이 만료가 됐어요. 그럼 기간이 만료되면 등기해야 소멸해요? 등기 없이 소멸해요? 등기 없이. 그런데 법률 규정에 의한 변동임에도 불구하고 등기를 해야 되는 예외가 하나 있었죠. 뭐 있었냐면 취득쇼, 점유취득쇼죠. 점유취득쇼는 법률 규정으로 인한 취득이지만 등기를 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그러면 1번 보세요. 등기가 있어야 취득하는 경우인데 그러면 1번에는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와요? 상속, 등기할 필요 없고 2번은 법정이, 법이 정하는 거죠. 등기할 필요 없고 3번 건물을 신축 그다음에 4번은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와요? 합의, 등기해야 합니다. 그렇죠? 4번이 답이고 5번 일동의 건물 중 구분된 건물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구분행위로 인하여 구분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구분 건물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구분 등기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아니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해야 한다 그랬던 거죠. 등기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 판례가 변경되어서 등기하지 않아도 구분행위가 있으면 구분 건물로 인정될 수 있다라고 했죠. 5번도 중요한 판례였고요. 자, 2번 보세요. 물권 변동에서 틀린 것인데 1번. 갑이 그 소유 토지를 을에게 증여하면서 매매를 한 것처럼 꾸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준 경우 을은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우리 뭐 할 때 봤죠? 그렇죠. 가장매매에서 은닉행위 할 때 본 거죠. 실제로는 증여를 하는데 매매로 위장해서 등기를 넘겼다. 그러면 이 등기는 실체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뭐 했어요? 매매는 허위고 증여죠. 그럼 매매는 허위로 무효지만 여기 숨겨져 있는 이 증여라는 것은 은닉행위로 유효가 된다라고 했던 거죠. 1번은 그 얘기고 2번 갑소유 X토지에 대해 을이 등기 서류를 위조하여 자신 앞으로 등기를 하였다면 실체관계가 존재하더라도 그 등기는 무효에 해당한다. 그래서 중요한 말은 뭐예요? 실체관계죠. 그러니까 특별한 말 없이 위조 서류에 의한 등기라고 하면 그건 무효예요. 근데 위조 서류라 할지라도 뭐가 있다고 되냐면 실체관계가 존재하는 거죠. 그럼 그 등기는 유효합니다. 2번 정답 틀렸고요. 3번 갑이 자기 소유 건물을 을에게 매도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준 뒤 관계 서류를 위조하여 을의 등기를 말소한 경우 말소 등기에 회복 등기가 없더라도 을은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지 존속 요건이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불법 말소가 되었을 때 회복 등기하지 않았다고 해서 소유권이 상실되는 건 아니고, 그리고 등기의 추정력과 관련해서 말소 회복 등기가 되어야만 추정력이 인정되어 불법 말소된 건 회복 등기 되지 않아도 인정이 돼요. 않아도. 말소 안 됐어도 불법 말소가 된 건 회복되지 않았어도 여전히 등기의 추정력이 인정된다라고 했고요. 4번. 갑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을이 갑 명의로 된 유효한 보존 등기에 기초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새로 등기부를 개설하여 을 명의로 보존 등기한 경우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이거 지금 뭐에 관한 문제? 을이 이전 등기 안 하고 뭐 했대요? 보존 등기. 그럼 보존 등기 지금 몇 개 된 거예요? 2개. 그럼 이중 보존 등기 문제죠. 그러면 이중 보존 등기는 예를 들어 2월 1일자로 갑의 이름으로 보존 등기가 됐는데 4월 1일자로 다시 갑의 이름으로 중복 등기가 되었다. 그럼 보존 등기는 하나만 있어야 되니까 하나를 없애야 될 거 아니에요? 어느 게 무효예요? 그렇죠. 이게 유효고 이건 뒷건 볼 것도 없이 그냥 무효. 그러니까 동일인 명의로 중복 등기가 되면 무조건 선등기가 유효한 거야. 근데 2월 1일자로 갑의 이름으로 됐는데 4월 1일자로 을의 이름으로 됐다. 그러면 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 등기가 된 거죠. 이때는 언제나 선등기가 유효라고 하면 안 되고 선등기의 무효 사유가 없어야죠. 선등기의 무효 사유가 없으면 실체관계를 따져요. 뒷등기 무효예요. 뒷등기 무효. 실체관계 따지지 않고 그냥 선등기가 유효가 되죠. 그러니까 이중보존 등기의 세부적인 내용은 등기법에서 다루는 내용이고, 그러니까 우리 민법에서는 여기까지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중보존 등기는 특히 우리가 등기부 취득시효하고 관련해서 봤어요. 그러니까 등기부 취득시효라는 건 무효 등기라 하더라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선의무과실로 등기와 점유를 각각 10년 하면 유효 등기가 되잖아요. 근데 절대로 등기부 취득시효가 인정이 안 되는 무효 등기가 뭐예요? 이거잖아요. 이거 보는 거잖아요. 다시. 등기부 취득시효는 양이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등기부 취득시효 제일 중요한 판례가 뭐였냐면 무효 등기라도 요건을 갖추면 그때부터 유효 등기로서 인정되는 게 등기부 취득시효예요. 그럼 다른 무효 등기는 다 등기부 취득시효가 돼도 절대로 등기부 취득시효가 안 되는 무효 등기가 바로 뭐였냐면 무효인 이중 보존 등기나 이에 터잡은 이전 등기를 가지고는 등기부 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했죠. 기억나세요? 예, 되게 중요해요. 예. 기억 안 나면 등기부 취득시효 와서 또 볼 거예요. 일단 확인해 두시고. 그러면 지금 주어진 문제는 동일인 명의예요? 명인이 다르대요?
지금 방금 지문 읽었잖아요. 명인이 달라요. 그러면 뭘 보셔요? 선등기가 무효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죠. 선등기에 무효 사유가 있어요, 없어요? 무효 사유가 없죠. 뭐라고 돼 있어요, 지금? 다시 볼게요. 갑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을이 갑명의로 된 뭐야? 유효한 보존. 무효 사유 없다는 거잖아요. 그럼 유효한 보존 등기에 기초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안 하고 새로 등기부를 만들어 을명의의 중복 등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등기가 유효죠? 선등기가 유효죠. 원인 무효 사유가 없으니까. 그러면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중보존 등기는 명의인이 동일이냐 다르냐 이렇게 구별해서 보시면 되고요. 5번 을이 갑의 토지를 상속한 뒤 병에게 토지를 매도하고 직접 갑에서 병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병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니까 지금 5번은 이 얘기예요. 갑이 부동산의 소유자인데 갑이 사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을이 상속을 받았다. 근데 이거를 병에게 파는 거죠. 그러면 원래 등기가 어떻게 돼야 돼? 일단 을 앞으로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하고 이전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세금 안 내려고 등기를 바로 이렇게 넘긴 거죠. 그러면 이 병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죠. 뭐가 있으니까? 실체관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결국 뭐랑 같은 거예요? 중간생략 등기죠. 을을 거치지 않고 넘어왔어도 실체관계가 존재한다면 그 등기는 유효하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혼동하시면 안 되는 게 만약에 갑이 계약을 다 끝내놓고 사망을 했어요. 그러면 이때는 을이 등기해서 넘겨야 돼요? 바로 넘기면 돼요? 그건 바로 이제 포괄승견에 의한 등기가 가능한데 이건 지금 피상속인이 한 게 아니라 누가 한 거냐면 상속인이 한 거죠. 그러면 자기 앞으로 등기해서 이전을 해줘야죠. 자, 예상 문제 좀 볼게요. 144쪽입니다. 자, 1번. 다음 중 등기하지 않아도 물권 변동의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기업, 건물, 신축. 등기해야 안 해? 안 해도 되죠. 자, 니은 채권 담보를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당연히 합의하여 하는 거니까 등기해야죠. 디귿, 점유 취득 수요로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등기해야죠. 그 다음에 디귿, 리을,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에 이행 판결이 있는 경우. 소유권 이전 판결은 이행 판결이라고 했죠. 등기해야 되고, 그 다음에 미음, 피담보 채권의 소멸로 저당권이 소멸하는 경우. 등기할 필요 없죠. 변제 시에 소멸하는 거고, 변제하는 순간 그 저당권은 이제 실체관계가 없는 원인무효 등기가 돼요. 기억하고 미음은 등기가 필요 없고요. 자, 2번 볼게요. 갑으로부터 겨우 기초공사만 한 건물을 매수한 을은 건물을 완성하였는데 미등기인 동안에 갑이 자기 명의로 보존 등기한 후 다시 병에게 매도하여 병에게 이전 등기를 완료해 주었다. 자, 사실관계 되셨죠? 누가 소유자입니까? 갑은 기초공사만 했고요. 건물 완성한 사람이 을이에요. 을은 등기해야 소유자예요? 등기 안 해도 소유자예요? 등기 안 해도 소유자인데 갑이 자기 명의로 보존 등기했대요. 그러면 이 갑의 보존 등기는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당연히 무효죠. 그러면 갑이 병한테 팔았다면 병은 소유권 취득이 돼야 안 돼? 안 되죠. 무효 등기 믿고 사봐야 보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을은 등기 안 해도 소유권이 있고요. 등기 안 해도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대항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을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전부 다 말소시켜야겠죠? 1번. 을은 정당한 소유자이므로 등기 명인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병에 선악이 상관없이 소유권자이다. 1번 정답이죠. 나머지 것들은 뭐 다 꼬드기는 거죠. 갑은 보존 등기한 자이므로 을은 갑에게 소유권 주장할 수 없다. 틀렸죠. 보존 등기 자체가 무효고요. 3번 갑으로부터 소유권 이전받은 병은 선악에 관계없이 취득한다. 병은 권리자에게 산 게 아니라 무권리자. 소유권 선악불문하고 취득할 수 없고요. 4번 을은 건물을 신축한 자로 갑의 보존 등기가 없었다면 소유권을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지만 이미 등기 명인이 있으므로 대외적으로 소유자가 아니다. 이상한 소리 지어내기도 어렵죠? 예, 말도 안 되는 얘기고. 5번
병이 선의인 경우 선의의 제3자로서 소유권을 취득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답은 1번이고 그다음에 3번. 부동산 물권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갑이 자기 소유 건물이 멸실되어 다시 신축하였는데 갑이 기존 건물의 보존 등기를 유용한 경우 그 등기는 무효이다. 멸실된 건물을 새로운 건물로 유용한다? 인정해 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효등기 유용하면 세 가지 꼭 기억하시라고 했죠. 첫 번째는 소구표가 없다. 두 번째는 제3자,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안 되고 세 번째가 이거죠. 절대로 유용해야 한다는 게 멸실 건물 등기부를 다른 건물 등기부로 쓰는 거 안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갑이 자기 소유 토지에 대해 을과 지상권 설정 계약을 맺었는데 을이 그 등기를 하기 전에 갑이 그 토지를 병에게 양도한 경우 을은 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처분권이 상실된 걸 말하는 거예요. 처분권이 상실된 사람에게 등기를 할 수 없는 거죠. 이걸 우리가 소위 뭐라고 불렀던 거냐면 시간적 불합치라고 했던 거죠. 시간적 불합치는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합의를 다 끝내고 물권행위 합의를 다 끝내고 등기 신청을 하면 되는데 요 사이에 요 시간적 간극에서 문제가 생긴 거야.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다 끝내놓고 등기만 하면 되는데 사망하는 경우. 두 번째는 제한 능력자가 된 경우. 그다음에 세 번째는 처분권을 상실한 경우. 이 세 가지가 소위 시간적 불합치인데요. 그러니까 1번은 이거죠. 갑이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 A라는 사람하고 매매 계약을 했고요. 합의 물권자 갑이 다 끝냈고 이제 등기만 넘겨주면 돼요. 근데 불의의 사고로 갑이 사망을 합니다. 그럼 이제 을이 상속을 받죠. 그러면 이 상속인은 자기 명의로 등기해서 넘겨야 돼요? 바로 넘길 수 있어요? 바로 넘길 수 있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불렀냐면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라고 불렀죠. 민법의 규정은 아니고 부동산 등기법의 27조에서 규정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걸 상속인에 의한 등기라고 했는데 등기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이름을 포괄승계인으로 바꾼 거죠. 그러니까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는 이거랑 혼동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건 지금 중간생략 등기 일종은 누가 다 끝내놓은 거냐면 을이 상속인이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상속인 앞으로 등기해서 넘겨야 되고 이건 지금 누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다 해놓은 거잖아요. 그럼 그런 경우에는 굳이 얘한테 등기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고 두 번째는 합의 다 끝냈고 이제 등기만 하러 가면 되는데 집에 갔더니 뭐가 돼 있어요? 네, 그렇죠. 가족들이 신청해 줘가지고 네. 그러면 이 경우에 제가 직접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때는 어떻게 해요? 법정 대리인에 의한 등기를 해야 한다라고 했고 그러니까 세 번째가 지금 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세 번째는 갑이라는 사람이 을하고 소유자인데 지상권 설정 합의 다 끝났어요. 뭐만 하면 된다고요? 지상권 등기만 하면 되는데 갑이 소유권을 병에게 넘긴 거예요. 그러면 이 갑은 처분 권한을 상실한 거죠. 그러면 이때 을이 새로운 소유자 병한테 가서 내가 갑이랑 합의 끝낸 거니까 당신은 나한테 지상권 등기 해줘야 돼 라고 하면 해주겠어요? 당연히 안 해주죠. 그러면 이 을은 갑에게 지상권 등기를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얘는 해줄 수 있는 권한이 없죠. 그럼 얘는 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거고요. 얘가 지상권을 취득하려면 새로운 소유자와 다시 뭐부터 해야 돼요? 그렇죠. 합의부터 다시 물권행위부터 다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지금 2번 보세요. 2번. 갑이 자기 소유 토지에 대해 을과 지상권 설정 계약을 맺었는데 을이 그 등기를 하기 전에 갑이 그 토지를 병에게 양도했다. 그럼 갑은 처분 권한이 상실된 거죠. 을은 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자, 오른쪽에 3번. 갑이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해 이중으로 보존 등기를 경유하고 그러면 동일인 명예 아니에요. 동일인. 갑이 보존 등기 중복했으니까 그러면 나중에 경유된 보존 등기는 무조건 무효입니다. 그럼 나중에 경유된 보존 등기에 기해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유한 경우 을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3번 틀렸죠. 뒷등기는 무조건 무효고요. 4번 갑이 자기 소유 X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는 Y부동산에 대해 경유된 경우 그 등기는 무효이다. 그럼 합의는 지금 뭐 했다고요? X부동산에 있는데 Y부동산 등기가 되면 당연히 실체관계가 없는 등기죠? 무효입니다. 5번.
을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갑의 등기부 취득쇼가 완성된 후 이제 그럼 누가 소유자냐면 갑, 완성됐으니까 갑 명의의 등기가 적법한 원인 없이 말소되더라도 갑은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그렇죠?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지 존속 요건이 아니다라는 거죠. 4번. 다음 부동산 물권 변동에서 틀린 것입니다. 1번. 계약이 해제되면 변동되었던 물권은 등기 없이 복귀한다. 당연 복귀죠. 그래서 계약이 해제된 다음에 원상회복으로 등기 말소를 구하는 것은 채권적 청구예요? 물권적 청구예요? 해제가 되면 소유권은 당연 복귀가 됐죠? 그럼 그건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니까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라고 했고 2번. 공유지분 포기는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뭐가 눈에 띄어야 돼요? 포기. 포기는 법률 행위죠. 등기해야 합니다. 3번. 법정지상권의 취득은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지만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등기하여야 한다. 3번 틀렸죠. 등기하지 않고도 대항할 수 있고요. 언제 등기하는 거냐면 처분 시에 하는 거예요. 4번. 등기를 요하지 않는 판결은 형성 판결만을 말한다. 그렇고요. 5번.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등기 말소 없이 저당권은 소멸하게 되죠. 자, 5번 보시죠. 을이 갑소유 부동산을 매수하여 인도받아 사용 수익하다가 병에게 매도하고 인도하였는데 등기는 아직 갑명의로 남아있다. 자, 그러면 뭐에 관한 사례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미등기 전매한 경우에 대표적으로 중간 생략에 관한 문제가 발생이 되죠. 중간 생략 등기는 두 가지 문제를 봤는데 먼저 첫 번째는 등기가 됐을 때 유효냐 무효냐 유효성에 관한 문제하고요. 두 번째는 등기가 안 됐을 때 어떻게 받아올 거냐 청구의 문제 두 가지였죠. 첫 번째 유효성은 뭐 간단했는데 갑이 소유자고 을하고 매매 계약이 체결되고요. 을이 다시 병에게 매매를 합니다. 근데 등기가 을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병에게로 이전되었다. 그러니까 중간을 생략하고 등기가 실행된 거죠. 그러면 이 등기는 유효예요? 무효예요? 유효죠. 뭐가 있으니까. 실체관, 각각의 매매가 유효이기 때문에 병의 등기는 유효합니다. 3자 합의가 있어야 유효해요? 없어도 돼요? 상관없어요. 3자 합의가 있든 없든 실체관계가 존재하면 그 등기는 유효다. 근데 이제 하나 조심하실 점은 어디에서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이게 일반 토지가 아니라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있었어요. 근데 허가구역 안에서 갑을 을병이 팔았는데 마치 갑과 병이 당사자인 것처럼 두 사람 사이에 허가를 받아 등기가 실행되었다. 이 등기는 유효예요? 무효예요? 그럼 당연히 무효. 볼 것도 없이 무효. 이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고 보기가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이게 실체관계에 부합하려면 갑과 을과 병의 매매가 모두 다 유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갑과 을이 허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죠. 무효고요. 을과 병의 허가 안 받았죠. 이 매매가 다 무효입니다. 그럼 얘 앞으로 등기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럼 결론. 중간을 생략하고 등기가 실행돼 버리면 어디만 아니면 된다고요? 허가구역만 아니면 그 등기는 유효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등기 어떻게 받아올 거냐. 갑이 을하고 매매 계약을 했고요. 그럼 을은 갑에게 등기 청구권이 있고 을과 병 사이에 다시 전매해서 병은 을에게 등기 청구권을 갖습니다. 그러면 이 등기 청구권의 성질은 물권적이에요? 채권적이에요? 아직 소유자가 아니니까 다 채권적이죠. 그러면 이 병이라는 사람이 갑에게 등기를 받아오려면 원칙은 직접 청구할 권한이 없죠. 얘랑 뭐 한 거 없잖아요. 그러면 병은 원래는 어떻게 되냐면 자기 상대방 을을 대위해서 을의 등기 청구권을 대신 행사해서 누구 앞으로 이전하고 을 앞으로 이전하고 그 다음에 받아와야죠. 근데 우리 판례는 경우를 나눠서 3자 간에 합의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눴죠.
삼자 합의가 있으면 병은 어떻게 해요? 합의가 있으니까 합의에 따라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거고 직접 할 수 있고요. 합의가 없으면 원칙대로 을을 대위해야 한다라고 했죠. 그럼 몇 가지 이제 들어가는 부수적 판례가 삼자 합의가 있으면 병은 갑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다. 그렇다면 중간 매수인 을의 등기 청구권이 소멸되느냐? 소멸되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삼자 합의가 있다는 것은 을을 거치지 않아도 이의가 없다는 것이지 을의 권리가 소멸되는 건 아니다. 그럼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죠. 삼자 합의가 있으면 갑의 을에 대한 소유권 이전 의무는 소멸한다. 틀려요. 여전히 얘네 둘 사이에는 권리 의무 관계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삼자 합의가 있었어요. 그러면 병이 갑에게 직접 받아오면 되는데 을이 갑에게 인상된 매매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대요. 그럼 삼자 합의가 있으면 대금을 다 못 받았어도 등기 제공해야 되어 거절할 수 있어요. 거절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 삼자 간의 합의가 갑의 최초 매도인이죠. 갑의 매매 대금 채권을 제한하느냐라고 물으면 제한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자, 두 번째, 삼자 합의가 없어요. 삼자 합의가 없으면 원칙대로 직접은 안 되고 을을 대위해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는 이제 조심하실 판례가 이 등기 청구권이 채권이에요. 그러면 이 등기 청구권을 양도합니다. 채권 양도죠. 등기 청구권을 이전해주고 그럼 채권을 양도하면 대항 요건이 뭐예요? 그 사실을 얘한테 통지해줘야죠. 그럼 채권이 양도되고 그 사실이 통지가 들어가면 병은 갑에게 그거 통지 받으셨죠? 제가 병이니까 저한테 주세요. 할 수 있느냐? 할 수? 절대 안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일반 금전 채권하고는 다르다 그랬죠. 그러니까 일반 금전 채권은 양도하고 통지하면 직접 받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본 것처럼 갑을 병이 있는데 이 을이라는 사람이 갑한테 예를 들어 1억 원의 채권이 있어요. 근데 을이 이 채권을 병에게 양도하고요. 양수한 병이 갑 채무자에게 찾아가서 아저씨 1억 주세요 그러면 너 누구세요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항하기 위해서 뭐 해주라고요. 그 사실을 통지해주면 병이 가서 내가 병이다. 통지받은 대로 나에게 달라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반적인 금전채권 양도 법리를 등기 청구권에 적용해서 등기 청구권을 양도하고 그 사실을 통지해주면 이 병이 갑에게 내가 병이니까 직접 주세요라고 할 수 있느냐?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허용되면 직접 받아오기 위해서 삼자 합의가 필요해요? 둘만 합의하면 돼요? 둘만 합의하고 통지하면 된다는 거잖아요. 절대 안 되고 이 등기 청구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이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대항하려면 반드시 갑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일반 채권은요. 채무자에게 대항하려면 동의가 있어야 될 필요 없어요. 통지만 해주면 돼요. 근데 우리가 공부하는 것 중에 채무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양수인이 대항할 수 있는 채권이 2개 있었잖아요. 2개. 첫 번째가 뭐예요? 등기청구권. 등기청구권은 채무자의 동의가 있어야 양수인이 대항할 수 있는 거고 또 뭐 있었어요? 임차권. 임차권은 채권이잖아요. 그럼 채무자가 누구예요? 임대인이죠. 그럼 임차권을 양도했을 때 양수인이 채무자인 임대인에게 대항하려면 임대인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기억나시죠? 예. 오늘은 시작부터 이상하더니 계속이죠. 자, 중간생략 등기는요. 사실 판례가 이게 전부예요. 중간생략 등기는 첫 번째 등기됐을 때 유효냐 무효냐 그리고 등기 어떻게 받아올 거냐 요건데 근데 사실 중간생략 등기와 관련해서 이 미등기 전매는 물권법 총론에서 사례 문제로 내기에 가장 좋은 문제예요. 쭉 나올 텐데 얘는 그러면 일단 병 생각 안 하면 얘는 뭐라고 불렀던 사람이에요? 돈 내고 샀는데 등기 안 했으니까. 미등기. 그럼 이 사례에서 미등기 매수인의 법적 지위까지 같이 물어볼 수 있겠죠? 누가 소유자예요? 갑이 소유자예요. 그러면 이 을한테 내 거 줘라고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 돼야 안 돼? 안 되죠. 왜 안 돼요?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는 누구에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점유할 권리는. 아까는 딴 데서 나오더니 진짜 중요한 데서 안 나오죠. 점유할 권리 있으니까 뭐 취득시 완성제도 마찬가지고 소유물 반환이나 부당이득 청구할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이걸 누가 침해하면 방해 제거를 직접 구할 사람은 누구예요? 당연히 갑이고, 을은 소유자가 아니니까 갑을 대위해서 해야 한다라고 했죠. 또 을은 갑에게 등기 청구권을 갖는데 등기 청구권은 원래 소멸시효에 걸리겠죠. 근데 뭐 하면 안 걸려요? 점유하면. 을이 병에게 처분해서 점유를 상실해요? 소멸시효에 걸려 안 걸려? 안 걸리죠. 그러면 이 갑이 병에게 소유권은 아직 갑에게 있으니까 소유물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미등기 매수인에게 매수한 자도 점유할 권리가 있다라고 했죠. 그런 문제들이 다 같이 사례 문제로 물어볼 수 있는 거고, 제가 지금 뒤에는 좀 빠른 얘기로 했잖아요. 그건 좀 이따 볼 거라서 그런 거예요. 일단 복합적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일단 중간생략 등기부터 볼게요. 145쪽에 5번. 1번부터 보세요. 갑을병 사이에 중간 생략 등기 합의가 있는 경우 병이 갑에게 직접 등기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을에 대한 갑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는 소멸한다. 틀려요. 직접 할 수 있다고 해서 갑을 간의 관계가 소멸되는 건 아니니까. 2번 중간 생략 등기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병은 을을 대위하여 갑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합의가 없죠? 합의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대위해서 청구할 수 있죠. 틀렸고 3번 등기 청구권도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채권 양도 법리에 따라 을이 갑에 대한 등기 청구권을 병에게 양도하고 갑에 대하여 이를 통지함으로써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병은 등기 청구권의 양수인으로서 갑에게 직접 등기 청구를 할 수 있다. 3번 무슨 판례인지 아시겠죠? 채권 양도 방식으로 직접 청구할 수는 없다라는 거고, 4번 중간 생략 등기에 합의 없이 등기가 병 명의로 격려되더라도 실체 관계에 부합한 것이라면 갑은 병에 대하여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자, 합의 없이 넘어갔다도 실체 관계가 존재하죠. 그럼 그 등기는 유효라는 거죠. 그럼 병에게 말소를 구할 수 없고, 5번 갑소유 토지가 거래 허가 대상인 경우, 허가구역이래요. 그럼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죠. 둘째 줄 가운데 그 후 갑이 무효를 주장하면서 등기 말소를 구하는 것이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 할 수 있다라고 했죠. 다음 페이지 6번. 중간 생략 등기에서 잘못된 것입니다. 1번 중간 생략 등기 합의하에 최종 매수인과 최초 매도인을 당사자로 하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허가구역에서 했다는 거죠. 그럼 그 등기는 볼 것도 없이 무효고요. 그다음 2번 부동산이 전전 양도된 경우에 중간 생략 등기에 합의가 없는 한 그 최종 양수인은 최초 양도인에 대하여 직접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합의가 없는 한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합의가 없으면 할 수 없다는 거고요. 3번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 등기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전매하는 행위를 형사처벌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로써 순차 매도한 당사자 사이에 중간 생략 등기 합의에 관한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로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바꿔서 말하면 이 규정은 효력 규정이 아니라 단속 규정, 사법상 효력은 인정이 되고요. 4번 당사자 사이에 적법한 원인 행위가 성립되어 일단 중간 생략 등기가 이루어진 이상 중간 생략 등기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중간 생략 등기가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유효하고요. 5번 중간 생략 등기에 합의가 있는 경우 중간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나 첫 매도인의 그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는 소멸된다. 틀렸죠? 3자 합의가 있다고 해서 권리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죠. 기출문제 좀 볼게요. 142쪽에 3번. 3번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밖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최초 매도인 갑과 중간 매수인 을과 최종 매수인 병 사이에 순차로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이들 간에 중간 생략 등기 합의가 있는 경우에 틀린 것입니다. 1번 을의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1번 맞죠? 2번
을 사이의 계약이 제한 능력을 이유로 적법하게 취소된 경우 갑은 병합으로 격려된 중간 생략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2번은 중간 생략 등기 판례가 아니에요. 2번은 뭐가 중요한 말이죠? 제한 능력을 이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된 상태에서 갑과 을의 매매 계약이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된 거예요. 그럼 제한 능력 취소는 상대적이에요, 절대적이에요? 절대적이니까 이 병이 보호받을 수 없죠. 그럼 갑은 병에게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예. 그 다음에 3번. 갑은 을의 매매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병 명의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행을 거절할 수 있다. 3번은 오해였어요? 맞아. 대금 다 안 줬대요. 대금 다 안 줬으면 등기 먼저 줄 필요 없다. 거절할 수 있죠. 4번. 갑과 을과 병이 중간 등기 생략 합의를 순차적으로 한 경우 병은 갑의 동의가 없더라도 갑을 상대로 중간 생략 등기 청구를 할 수 있다. 반드시 최초 매도인 갑의 동의가 있어야 되죠. 갑, 을, 병, 갑병 이렇게 합의가 전부 다 순차적으로 다 이루어져야지만 합의를 생략을 할 수 있는 것이고 5번. 중간 생략 등기 합의 후 갑을 사이의 매매 계약이 합의 해제된 경우 갑은 병명의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니까 5번도 역시 중간 생략 등기 판례가 아니에요. 이건 뭐에 관한 문제죠? 해제에 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갑과 을과 병이 매매 계약을 해서 이 병이라는 사람이 등기 청구권을 갖는다는 거죠. 근데 이 갑과 을의 매매 계약이 해제됐다. 그러면 이 병이 등기받을 수 있느냐를 묻는 건데 다른 말로 하면 해제 시에 이 병이 보호받는 제3자이냐를 묻는 거예요. 해제 시에 제3자 보호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얘는 해제 시에 보호되는 제3자야 아니에요? 우리가 해제 시에 보호되는 제3자는 누구라고 그랬냐면 이해관계를 맺은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완전한 권리를 취득해야 한다고 했죠. 그래서 채권을 취득하거나 채권을 양수하거나 채권을 압류하거나 채권을 가압류한 사람은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채권자죠. 그럼 해제 시에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기 때문에 갑은 병에게 등기를 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예, 그 얘기예요. 그래서 중간 생략 등기는 말씀드린 것처럼 판례가 이게 다예요. 이게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지난번 시험에서 나올 때는 좀 판례만 물어본 게 아니라 다른 것들 집어넣어서 제한 능력으로 취소됐을 때 이 병이 보호되느냐. 보호돼야 안 돼? 안 되죠. 제한 능력 취소는 상대적이 아니라 절대적이니까. 두 번째는 해제되었을 때 이 병이라는 사람이 보호되느냐. 얘는 단순한 채권자니까 해제 시에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다라는 거죠. 자, 밑에 4번. 을은 병의 토지 위에 있는 갑소유 X 건물을 매수하여 대금 완납한 후 그 건물을 인도받고 등기서류 교부받았지만 아직 이전 등기를 마치지 않았다. 그럼 기본적인 골격은 뭐에 관한 문제예요? 미등기 매수인이죠. 그래서 갑이 을하고 매매 계약을 했고요. 을은 등기는 아직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을 같은 사람을 우리가 이제 미등기 매수인이라고 불렀죠.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냐면 갑에게 있어요. 그럼 이 경우에 갑이 자기 거라고 을을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나 또는 지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물어내라고 청구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다라고 했죠. 왜 안 된다고요? 미등기 매수인은 점유할 정당한 권리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점유할 권리로 있는 사람 대표적으로 본 애가 미등기 매수인하고 취득시효 완성자. 취득시효 완성자가 하면 똑같이 나오죠.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나 부당이득 청구할 수 없다. 그럼 만약에 어떤 A라는 사람이 갑에게 돈을 빌려준 갑의 채권자예요. 근데 얘가 돈을 안 갚으니까 이 부동산의 강제 집행에 들어가려고 한다면 미등기 매수인은 그거 내 거다. 돈 내고 산 거니까 건들지 마라 라고 이의 제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건 누구 거예요? 갑 거니까 갑의 채권자가 집행하는 걸 미등기 매수인이 저지할 수 없고요.
근데 이 부동산을 X라는 애가 침해하고 있다. 그럼 조금 전에 나왔던 것처럼 이 침해에 대해서 을이 X에게 직접 방해 제거를 구할 수는 없죠. 소유자가 아니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얘가 소유자니까 얘를 대위해서 해야 된다라고 했죠. 그럼 지금 갑과 을 중에 이 매매 목적물 이 갑과 을 중에 과실 취득자가 누구냐라고 물으면 누가 취득해요? 매수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수인이 과실을 취득하는 건 둘 중에 하나면 된다고 했죠. 매수인이 인도를 받았거나 대금을 냈거나. 이거 인도받고 대금 냈으니까 당연히 과실은 매수인이 취득합니다. 근데 을이 이거를 병한테 팔아서 넘겼어요. 그러면 이 갑이 이 병을 상대로 아직 소유권은 갑에게 있죠. 갑이 병을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죠. 이게 굉장히 시험에 많이 나왔다고 했죠.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할 때마다 여기 가면 항상 약해지셨어요. 네, 그럼 꼭 다시 체크해 두셔야 돼요. 미등기 매수인에게 매수하거나 임차한 사람도 여전히 점유할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자에게도 반환 청구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고, 그러면 을은 갑에게 등기 청구권을 가져요. 근데 이건 채권적이니까 등기 청구권은 원래는 소멸시효에 걸리죠. 근데 우리 판례는 얘가 뭐 하고 있으면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으면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점유하고 있다는 건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권리를 행사하니까 소멸시효가 진행 안 된다. 그러면 을이 처분해서 점유를 상실당했다. 처분해서 얘한테 넘긴 거죠. 그러면 얘가 점유를 더 이상 하지 않고 있다면 소멸시효가 진행돼요? 그래도 안 돼요? 그래도 안 되죠. 우리 판례는 처분이라는 건 점유보다 더 큰 권리 행사의 일환이기 때문에 역시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아요. 둘 다 매우 중요하고요. 비교했던 판례가 뭐 있었냐면 침탈이죠. 자, 침탈을 당해서 점유를 상실했다. 그럼 침탈당한 건 권리 행사야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면 침탈당한 날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라고 했죠. 여기 이제 미등기 매수인에서 자주 물어보는 사례들이니까 다시 한번 보시고, 자, 볼게요. 1번. 갑의 채권자가 X건물에 대해 강제 집행하는 경우 을은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미등기 매수인은 소유자가 아니니까 이의 제기할 수 없는 거고요. 자, 2번. X건물로 인해 병의 토지가 불법 점거당하고 있다면 병은 을에게 X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2번은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아까 봤던 물권적 청구와 조금 결합시킨 거죠. 토지가 불법 점거 당하고 있는데 지금 을이 그거 돈 내고 샀는데 등기 안 했어요. 그럼 이 미등기 매수인에게 철거를 구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죠. 미등기 매수인은 소유자는 아니지만 처분할 권한이 있으니까. 3번. X건물의 점유를 방해하는 자에 대해 을은 점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죠. 점유권은 당연히 있으니까. 그 다음에 4번. 을은 X건물로부터 생긴 과실을 수취합니다. 수취권 있고요. 5번. 을로부터 X건물을 다시 매수하여 점유 사용하고 있는 정에 대하여 갑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이 지금 누구예요? 미등기 매수인에게 매수한 사람이죠. 그럼 미등기 매수인에게 매수한 사람도 역시 점유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자에게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자, 예상 문제 조금만 더 보죠. 146쪽입니다. 146쪽. 7번 보시면 갑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X토지를 을에게 매도하였다. 을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X토지를 인도받아 점유 사용하고 있으나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는 하지 않은 상태이다. 역시 미등기 매수인 사례죠. 옳은 것입니다. 1번. 미등기자인 을이 병에게 X토지를 매도하고 인도하였다면 갑은 병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질문이 일단 무슨 말인지 아셔야 돼요? 이거 지금 그림에서 어떤 거 묻는 거예요? 갑이 병에게 내 거 줘.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미등기 매수인에게 매수한 사람도 점유할 권리가 있다. 그럼 사례 문제로 자주 등장이 되고요. 2번. 을이 X 토지를 인도받은 지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원용하면서 X 토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을이 인도를 받았잖아요. 을이 점유하면 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것이죠. 3번. 제3자 병이 X 토지상에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하였다면 을은 갑의 병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을 개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직접은 소유권에게서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갑, 매도인 것을 대위 행사할 수 있고 물론 점유하고 있으니까 뭐에게선 되는 거야. 점유권에 기한 건 되는데 본권에 기해서를 말하고요. 4번. 갑은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을에게 X 토지에 대해 소유물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죠. 왜냐하면 을은 점유할 권리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4번. 그리고 5번. 제3자인 병이 무단으로 X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그 건물을 정에게 임대하고 있다면 갑은 정에 대하여 건물 철거 청구를 할 수 있다. 틀렸죠? 정은 임차인이죠. 그렇죠? 처분 권한 없는 사람에게 철거를 구할 수는 없고요. 그 다음 8번. 을은 갑에게 A 부동산을 매수하여 대금을 완납하고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으나 등기 안 했다. 1번. 갑의 채권자가 A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 집행을 하더라도 을은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자기에게 있음을 이유로 이를 저지할 수 없다. 자기 게 아니죠. 등기 안 했으니까. 2번. 을이 갑에게 가지는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이고요. 3번. 갑이 을에게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을은 이를 거절할 수 있다. 을은 점유할 권리가 있고요. 4번. 목적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은 을, 미등기 매수인이 취득하고 5번. 을이 갑에게 가지는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하나 만일 을이 이를 병에게 처분하여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틀렸죠? 처분하는 것은 더 큰 권리 행사 일환이니까 역시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라고 했죠. 자, 9번부터는 좀 쉬었다가 보시죠.